오는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히틀러도 법대로를 외쳤다고 응수했습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이 논의됐는데 전경련은 부담된다며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억 원에 네가 다 안고 가라며 마약 공범을 회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공적인 관심사안이라며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이른바 오탈자가 된 장애인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6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선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변호사 시험 제한으로 인한 이른바 변시 오탈자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늦깎이 로스쿨 졸업생에서 오탈자로 전락한 한 장애인의 사연을 통해 변시 오탈자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흩뿌리는 헌법재판소 앞.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켓엔 평생 응시 금지에 희귀 난치 질환자, 장애인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시험 제한에 걸려 변시 오탈자로 전락한 올해 43살 최모 씨입니다. 맨 처음 본 게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 게 2014, 14, 15, 17년까지 봤습니다. 수험 중에 처음에 시험 본 다음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단순히 시험 스트레스려니 하고 통증을 견뎌가며 계속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최 씨는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당연히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몸이 힘드니까 원래 이러려니 했는데 이게 희귀 난치병 판정을 받아가지고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중추신경에 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변시를 2회 응시한 시점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 판정. 최 씨는 하지만 변시 공부를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로 응시 자격을 제한해 못 받고 있어서 몸 상태가 어떻든 이 기간 시험을 안 보면 법조인의 꿈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5년에 5회란 제한이 있어가지고 사실 계속 합격률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걸 다 포기하고 치료에만 매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 이후 3차례 더 본 변시에서 모두 불합격으로 이른바 오탈자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몸은 더욱 안 좋아져 결국 장애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제 면역이 뇌랑 중추신경계를 공격을 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계속 그렇게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추신경 쪽에 이렇게 장애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애 판정까지. 2017년 오탈자가 된 최 씨는 이듬해인 2018년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변시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쨌든 로스쿨에서 배웠던 게 이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것 자체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헌법소원을 내게. 최 씨가 30대 중반을 넘겨 로스쿨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부당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최 씨는 건설 현장 안팎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목격하고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거기 수많은 노동자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최 씨는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를 침대에 맞춰 사람 다리를 잘라내거나 잡아 늘렸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했습니다. 5년 이내 5회 응시 제한이라는 현행 제도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변시 응시생들에게 질병이나 임신 등 어떤 예외 사항도 인정하지 않고 수험생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최 씨가 불편한 몸으로 헌재의 신속하고도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16일째 1인 시위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불미스럽게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좌절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잘 해결돼가지고 평생 응시 금지에서 벗어난다면은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몸을 좀 잘 해가지고 시험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올해 초 치러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213명의 오탈자가 추가되며 올 5월 기준 누적 오탈자 수는 총 891명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변시 누적 응시생이 늘면서 오탈자 수도 덩달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헌재는 2016년 9월 해당 조항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후에도 헌법소원 사유를 보강해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청구된 상태입니다. 제9회 변호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오탈자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의 헌법소원은 다음 주 화요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됩니다. 이미 변호사 시험법 제7조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헌재가 오탈자가 매년 수백 명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을 오는 5일 법대로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히틀러도 법대로를 외쳤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면 앞으로 추경 등에서 통합당의 협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임기 개시 후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이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이 첫 임시회 날짜가 됩니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시작이 반이다.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건 없이 동참해달라며 통합당 회의실에 붙은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인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와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라고 통합당을 압박한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은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게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게 정치인 양 포장되는 과거 관행은 21대에선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도 내놨습니다. 통합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도 동참하지 않으면 177석의 힘으로 제갈길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독재 정권 중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다며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나치 파시즘 정권의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을 투영하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법대로 발언을 비판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힘이 모자라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다며 힘자랑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민주당의 단독 개원 엄포에 대해 거듭 이른바 뼈 때리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숫자로는 75명 이상 의원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합니다. 산술적으로는 177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를 열어 얼마든지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6선으로 21대 국회 최다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추대된 상태입니다. 민주당목 부의장은 김상희 의원, 통합당목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의장단 선출 자체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데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개최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구성을 모두 마치고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산술적으로 18개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은 애초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 정도로 인식됐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인해 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민주당이 인해 전술로 나올 경우 통합당으로선 달리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첫 시금자가 5일 임시회 개최 여부인데 통합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만일 이날 통합당 없이 민주당이 단독이든 다른 야당들과 함께든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면 앞으로도 마이웨이를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결국 키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셈인데 전대협 1기 간부 출신으로 추미애,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거푸 정책위원장을 지낸 정책통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스탠스와 전략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로인사이드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며 이런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오늘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민변 부회장이 김남근 변호사가 맡았고요. 법무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서강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회 참석자로 이제 참석을 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하자는 걸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일단 대기업 집단 이사회가 건강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주가 아닌 이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종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제 김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합병이 이제 당시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한 부당 합병인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고 또 이제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있는데도 네. 뭐 이사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라든지 뭐 네. 대책 마련이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뭐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이사회냐라는 게 김 변호사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긴 했는데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부터 집중 투표제 그리고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 대표 소송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먼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현재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출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사위원을 뽑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기존 이사들이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감사위원은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좀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 밥에 그나물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제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소액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제도인데요. 네. 이게 도입이 되면 이제 소액 주주들이 미는 후보가 이제 사내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이제 이사회에서 쓴소리를 낼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자투표 의무화도 이제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네. 다중 대표 소송은 이제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나 손자회사 대주주가 이제 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제 모회사 소액 주주들이 자회사나 이 손자회사 대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뭐 이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자 이런 게 목적이고요. 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하자 하는데 대놓고 반발하지 못해도 못마땅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네. 박용진 의원이 대기업의 입장을 듣겠다 하면서 이제 정경련에 참석을 요구를 했는데 네. 좀 참석이 부담스럽다면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재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 네. 이제 정부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당 제도들이 시행이 되면 이제 뭐 오너나 CEO의 경영권이 흔들려서 책임 경영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이제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재계의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은 부적격 사내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함께 담아 좀 더 보완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말해서 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를 좀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네. 뭐 177석 슈퍼 여당 민주당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